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8강이고요. 마지막 강이에요. 심화이론. 그래서 3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하고 변형된 기출문제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제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 장.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단독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국토부 장관 시군구 장. 그리고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먼저 표준지 공시가부터 이제 토지니까 표준지 공시가부터 보면 표준지 선정 및 공시를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공시 기준일은 언제나 모두가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기준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시가 조사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사 평가 기준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핵심적인 내용은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가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들이 주로 이거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기본서에 다 있는 거죠. 그 중에 표준지 선정의 기준 요거를 이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대중안학 이렇게 기억하시죠, 뭐. 근데 뭐가 대표하냐? 지가의 대표성이다. 그리고 특성, 토지 특성이 중용성이다. 그 다음에 토지 용도의 안전성이다. 토지 구별을 확정할 수 있는 구분이 쉽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안정성 하면 용도가 잘 변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중용은 어느 한짝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아야 되니까 특성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대표는 지가를 대표한다.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확정성은 구별이 쉽게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표준지 선정 제외 대상은 국공유지 토지라든지 한 필지가 2 이상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표준지로 선정을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은 지번, 가격, 면적 및 형상, 이용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뭐 지목, 지지적 위치, 용도 제한, 도로교통 상황, 지세 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가능하고 이의신청,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만약에 그 이의가 타당성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이거죠. 통지해야 된다. 이의신청 가능자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자 그리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까지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당연히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활용을 하는데 이의 목적으로 이라는 것은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어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국공유지 취득 처분도 표준지 공시지가, 그 밖에 토지가격 산정인데 그건 뭐냐면 국토계획법에서 공업, 주거, 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을 할 때, 그 다음에 환지 채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을 할 때, 토지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를 할 때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사용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한다 라는 거는 이제 잠시 후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의 정의는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교 방식에서 배운 것처럼 가령 평지가 100이다. 그런데 완경사는 90이다. 뭐 이런 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표준지가 평지인데 완경사가 얘보다 10% 싸다 하면은
대상 토지가 완경사라면 0.9를 곱해야 된다. 가령 표준주임 평지가 10,000원인데 대상이 완경사에 있다면 0.9를 곱해서 9,000원으로 평가해라 라고 하는 이런 비교표가 존재하고 있다. 그 비교표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자, 효력 중요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기준법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기준법.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장이 이번에 5월 30일이래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토지는 5월 31일, 주택은 4월 30일.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조세부과 등의 목적으로 한다. 예외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로 보면 되니까. 또 이거는 세금 때려야 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조세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농지 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국제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보면 부담금 세금 대상이 아니면 공시 안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토지 가격 비준표 아까 보셨던 걸 사용해서 활용한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는 검증 및 의견 정시.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받아다가 시군구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둘 이상 의뢰해야 되잖아요. 개별은 시군구 지적과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의 의견,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의신청 당연히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30일에. 시군구장에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아요.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된다. 자,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하냐.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선정을 위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특히 이거죠. 재산세, 취득등록세, 면허세의 기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점에 지가 산정을 하거나, 개발주용한 보전부담금, 자, 토지 매수 판정 기준, 이건 좀 특이하죠. 그죠? 개발주용의 토지 매수 판정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그렇죠? 그리고 국경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주택가격의 공시인데요.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단독은 마치 토지처럼 표준과 개별로 나눠요. 그래서 표준주택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 주택은 이렇게 토지와 땅이 다 있으니까 지가 똑같아요. 대중안악. 그리고 건물도 대중안악 똑같아요. 같습니다. 자, 공시사항은 지번, 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그 다음에 표준주택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이래요. 그 밖에 이거 똑같습니다. 토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표준주택 가격 공시의 효력은, 자,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은 이제 똑같아요. 내려보내겠죠? 시군구로. 내려보내면 시군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 개별 공시. 주택은 4월 30일이에요.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아이고. 공시사항은 지번이라든지 가격 이런 거. 개별주택 공시 효력은 역시 가격정보 제공 이런 것도 있지만 과세. 세금 때리려고. 개별 공동은 세금 때리려고. 자,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하고, 공시사항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파트 주소 생각하시면 된다.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가격, 면적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예. 자, 나머지 토지 분할 뭐 이런 거 같아요. 합병 뭐 이런 건 항상 똑같고, 공시 효력은 뭐냐면 역시 과세. 그죠? 예.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 세 가지는 과세 업무와 관련한 세금 때리려고 평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변형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무리해보죠. 합의제 평가란 부동산 가격에 증감 요인이 있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는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급 평가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일괄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법규에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 이거 맞네요. 법정 평가. 구분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 평가였죠. 답은 4번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개별 분석은 표준적 사용 맞죠? 그리고 장래도, 아니죠. 이거 지역 분석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죠? 표준적 사용 이용은 지역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는 요거는 개별 분석이죠. 최유효 이용은 개별 분석이고,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인근 지역은 대송보대산이 속한 지역,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을 맞는 거고요. 자,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이것은 유사 지역에 대한 설명이네요. 유사 지역.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보다 먼저 실시된다 해서 틀렸죠. 선행 분석은 지역 분석입니다. 틀렸어요. 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특성이 무엇이고, 그죠?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만 맞습니다. 맞는 것은 니은과 미음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가격제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 토지만의 수익을 구한다 하면 수익 배분이죠. 혹은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측의 원칙은 기준시점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변동의 원칙이 되겠고, 기능적 관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거는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이고, 경제적 관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죠. 바뀌어 있습니다. 내부적 구성 요소는 균형의 원칙이죠. 예, 틀렸고요. 기여의 원칙은 얘도 틀렸고, 아까 그러니까 5번 맞겠죠. 인근 토지를 매수 합의하거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추가 투자 적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죠? 기여도가 생산비보다 높다면 당연히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이다 해서 이건 맞는 거죠.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이윤이 없죠. 그러니까 도급건설 한 경우에 준해서 수급인의 이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한다. 맞는 겁니다. 대체 원가 혹은 대치 원가는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기능적 감가는 형의 구식화죠. 근데 대치 원가는 최신 건물로 바꾸어서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형의 구식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 하지 않아요. 그럼 한 1년 지났다면 물리적 감가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뜻입니다. 제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죠? 네. 자, 복제원가는 동일한 효용. 이게 틀렸어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이 아니라 복제원가는 대상 물건입니다.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대체원가를 사용하죠. 대체원가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자, 원가법이에요. 부동산 감정평가 중에 감가수정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으로만 묶인 거.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제조달. 이거 틀렸죠. 평가, 이게 바뀌어 있어요. 취득원가하고 제조달 원가가 바뀌어 있어요. 니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 감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는 인정하고요. 자, 상환기금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은 정률법이에요. 감가수정에서 감가요인은 물리기능 경제로 나눈다. 맞는 거고, 감가수정을 할 때는 내용연수는 당연히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두 개, 끝에 두 개, 리을과 미음만 맞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문제예요. 비용성의 원리다. 시장성이죠. 비용성이 아니라.
공공용 부동산 평가에 유용한 것은 원가 방식이죠. 원가. 틀렸어요. 이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닙니다.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세요. 기준 시점은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 현재가 아니라 바꿔줘야 합니다.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에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이게 맞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인정된다. 이때는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만 맞아요. 자, 19의 변형 7번 문제는 계산 문제.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은 계산 문제가 많아요. 면적 800제곱미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 10% 열세하다. 사례는 면적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얼마에 거래됐어요? 1억 원에 거래됐죠. 1년 전에. 그럼 1억인데 지금 이건 먼저 해보면 0.8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 1억이면 800제곱미터는 80%밖에 안 되니까 8천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열세하다. 0.9. 가격이 얘가 없다면 1억짜리면 9천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지가 상승률이 20%니까 1.1을 곱하면 이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여기 0.8, 0.9, 1.1을 곱하면 8,640만 원이 되더라. 자, 26회 나온 문제. 이게 문제 길어서 쫄아요. 곱하기 몇 개만 하면 됩니다.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거 중에 이 길어서 그냥 막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면적 3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3억 원이었어요. 비교 표준지가. 3억 원을 기준으로 곱하기 몇 개만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지가 변동률은 5% 하락이니까 0.95 일단 곱하면 되고 시점 수정은 얘는 했어요. 자, 지역 요인은 동일하니까 인근 지역에 있어서 여기 개별 요인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 토지가 10% 열세하니까 0.9, 100분의 90. 환경 조건은 5% 우세하니까 1.05, 100분의 105죠. 다른 조건 동일하다.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끝인데 조심하실 거는 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이걸 3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제곱미터당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은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곱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다고 쪼시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9번입니다. 수익환원법에 관한 내용인데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해가지고 이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딱 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환원이율이 자, 토지의 환원율이 4%니까 자 40%가 토지 비중이죠. 거기에 환원율은 5%고 6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건물의 환원율은 10%니까 곱하기 10% 이게 환원이율입니다. 그럼 4, 5, 20 6% 8%네요. 그러니까 환원율이 8%인데 이제 보세요. 환원율이 8%인데 여기 순영업소득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누면 되니까.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되죠. 순영업소득은 10억이고 영업경비 비율이 40%니까 4억이잖아요. 빼면은 6억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1억이구나. 1억이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10억으로 받네. 제가 돈이 없어서. 자, 그래서 6천만 원을 8%로 나누면 7억 5천이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환원율 결정법. 시장추출법은 위험을 여러 가지로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렇게 딱 봐도 이거는 조성법이죠. 틀렸습니다. 요소 구성법은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얘는 시장추출법이에요.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다른 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에르두법은 현금 수지, 가치상승분, 지분 형성분.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죠.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른 것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따라서 맞는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11번은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옳은 거. 건물은 원가법이죠.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이 맞네요.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은 수익환원법, 아니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6회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바꿔봤는데 여기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의 원칙, 이것도 평가돼 있죠. 그리고 개발물경 기준으로 해라 하지만 최용 원칙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개, 4개만 맞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문제 옳은 거. 표준주택 가격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준. 이건 개별주택 혹은 공동주택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둘 이상의 개별 공시가 국가, 지자체 등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을 가진다고 인정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 국가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공동주택 가격은 자,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공동주택이 아니라 이건 표준주택이죠.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나누니까. 타인에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토지 감정. 표준지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개별 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산정한다. 그래서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감정평가 이론 강의가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 문제풀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화이론 과정 들으시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